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2021년 말까지 편안하게 연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주식 탑2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최근 시장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만한 주식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요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연말까지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좋아야겠어요, 안 좋아야겠어요? 당연히 좋아야겠죠. 업종 좋아야겠어요, 안 좋아야겠어요? 당연히 좋아야겠죠. 계속 전망이 밝은 곳을 여러분께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밖에 없죠. 요즘 주식시장에 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유튜브 채널이건 어디건 경제방송이건 나오는 얘기는 다 이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 얘기 안 나오는 곳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나오죠. 2차 전지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꽤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 반도체 얘기가 하나씩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IT 업계 설비 투자 계속 늘리고 있다. 주가가 청신호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설비 투자를 지속한다라는 부분은요. 설비 투자. 설비를 보통 투자한다. 이제 공장을 더 짓는다는 거죠. 증축한다는 건데 공장을 더 짓게 되면요. 사실 짧으면 정말 짧으면 3년, 길면 5년 뒤에 완공이 돼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지금 필요해서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2차 전지 이 배터리 수요가 계속해서 늘 만한 가능성들이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동안 너무나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설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증설 2조, 4조, 1.4조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 굉장히 호실적, 굉장히 업종도 좋고 내용도 좋고 실적도 좋을 만한 이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이 차전지 딱 보기만 해도 어때요? 어질어질합니다. 그죠? 뭐 이게 양극재가 어떻고 분리막이 어떻고 전해기 어떻고 음극이 어떻고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작동 원리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 저장했다 방출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 전기를 흐르게 하는 역할 리튬이 소스로 배터리 용량과 전압을 결정 그리고 이걸 또 여기 안 나온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그것도 감싸는 게 있어요 이게 구리고요 보통 이거 구리로 감싸고요 일렉포일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화가요 알루미늄 그래서 이거 굉장히 복잡한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상세하게 이걸 하나하나 한 기업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이걸 전액을 생산하는 기업, 분리막을 생산하는 기업, 구리를 생산하는 기업, 이 그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기업, 음극재,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종목들도 많아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가 제일 중요한지도 찾기 어렵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제가 전에 설명드렸듯이 반도체 공정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반도체를 만들려면 뭐 일단은 웨이퍼 지금 인곳을 만들어서 얇게 썰고 나서 그 위에다가 반도체 공정을 이게 전류가 흐르는데 안 흐르게 만들고 덮고 만들고 나중에 후공정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도 너무나도 어렵고 관련된 계열사 종목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뭘 찍어야 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렵거든요. 왜냐면 제가 봐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익숙하게 보든 제가 봐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쉽겠습니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어도 핵심은 아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준비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차트를 보시는 것보다 뭐 강의 PPT를 보시는 것도 물론 좋으시겠지만 이렇게 화면 캡처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제 메모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리하기 쉽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누가 댓글로 요청한 건 아닌데요. 이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죠? 제 스스로 요청했어요. 여러분 일단 보세요. 보기 편하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도. 빨리 지나가면 딱 정리하기 좋으니까. 자, 그러면 보면은 지금 현재 핵심은 뭐냐면 일단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 핵심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그냥 결론부터 잡고 갑니다.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왜냐?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요, 추가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하는데 어디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 공장 지을 건데 어디다 할 건데 라고 하는데 실제 삼성전자의 가장 대표적인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파운드리에서 라이벌이라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TSMC라는 이 기업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일본에서 반도체를 생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TSMC 2023년부터 일본에서 반도체 생산하나 9월 설립 공장 설립 결정 예상이 된다. 소니 이미지 센서 비용, 반도체 생산 전망. 이게 실제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물질들을 다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작년에. 안 그래도 많았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굉장히 많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공장을 짓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한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저는 이건 굉장히 TSMC가 하나는 알고 두 개는 몰랐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전기 구조가요, 지역마다 이 볼트가 달라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하나는 알고 단점은 못 보고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TSMC가 공장을 추가적으로 설립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이에 맞춰가지고 공장 설립을 계속 해야겠죠. 계속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문제가 있냐? 어, 어떤 문제가 있냐? 대한민국의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 대박 치지 않았습니까? 209조 원 사상 최대 실탄을 쥐고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유동자산 총액이 올해 209조 원을 넘어섰다.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이야기. 근데 쓴 건 1조 원도 못 썼다. 그죠? 왜 삼성이 이제 가만히 있지? 왜 삼성이 이거 결정 안 하고 있지? 물론 회의는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어디다 추가 설립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아실 분은 아니시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광복절에 나오나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에 재개 촉각.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심사 소식이 흘러나오자 재계는 이 부회장의 수감 생활이 끝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로는 가석방보다 내심의 사면을 바라는 분위기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실형을 선고받았죠. 그러면 이제 가석방이 있을 것이고 사면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완벽하게 가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석방도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제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복역을 해야지 60% 이상 채워야 지금 현재 그 조건에 해당이 되게 돼요. 조건 부합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정확히 8월이 되면 바로 이 60%가 넘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가석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구의 승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가석방이 되게 돼요. 왜? 이 사람은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죠? 그리고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사면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하는 거냐면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8.15 광복, 광복일에 특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요렇게 하면 가장 좋죠. 근데 가석방보다 지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석방보다 이제 그 사면을 좀 더 원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가석방이 되면요. 사실 우리나라 법률상 뭐 사실 이 일반적인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뭐 조금씩 혜택을 주긴 할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가석방이 되게 되면요. 현행법상으로는 가석방 시 5년간 취업 금지됩니다. 그리고 보호 관찰 대상입니다. 그리고 해외 출국도 안 됩니다.
경영 복귀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이 되면 사실 목줄을 차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사면이 되면은 자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딜을 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어디에 이런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바로 우리나라 국내에 만약에 반도체 추가 설비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평택일 겁니다. 평택 이외에도 뭐 용인 지역이라든가 뭐 그쪽 지역이 두 가지 지역이 더 있긴 한데요. 사실 거기는 이제 다 꽉 찼고 설비가 들어오면 다 끝이에요. 추가적인 공장 설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평택밖에 없어요. 실제 여기가 첫 번째 여기 보이는 게 1공장이고요. 여기 두 번째 2공장, 3공장, 4공장, 5공장 뭐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1공장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데 30조 원 정도 들었고요. 2공장 같은 경우는 25조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3공장 같은 경우 이번에 설립하게 되면 50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직 1공장은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고 2공장은 이제 막 설립이 돼서 이제 막 공장이 돌아갈 것 같고 만약에 3공장은 아직 공장 설립도 안 했거든요. 이제 부지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여기다 3공장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내에 반도체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지역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지역, 평택 이 지역이요. 전 세계 규모로 치면 가장 최대 지역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요런 지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이것이 뭐 그러면 전문가의 진짜 기업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정말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이 평택에 다 지어 버릴까요? 정말 이거 지을 수 있어요?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거 딜 볼만한 게 뭐냐면 사실 삼성 입장에서도 해외에 많은 곳들도 있겠지만 한국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이점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밑에 보이는 게 변압기 시설이거든요. 이게 사실 전기예요. 공장이 10분만 멈춰도 500억이 날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00억이 안 날리기 위해서는 공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 전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요즘에 원전 멈춰놔 가지고 뭐 지금 전기 부족하다 얘기 나오지만 대한민국만큼 안전하게 전기가 계속해서 생산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220볼트로 나오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른 곳보다 특히나 첨단 기업, 첨단 소재, 첨단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일수록 한국 공장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도 딜 보면서도 여기 있는 평택에 있는 공장 다시 설립을 이뤄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해볼 만한 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최근에 이제 오늘 나온 뉴스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제 미국에 있는 오스틴이라는 데도 뭐 추가 공장을 설립한다, 뭐 딜을 하고 있다, 뭐 증설 펩 오스틴 펩 증설 협의 중이다. 뭐 삼성이 지금 뭐 20년간 8억 달러 정도의 세금을 까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딜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양으로 보면 규모로 봐도 아무리 봐도 이 3공장 50억 원 규모를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 딜이 성사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추가적인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나 반도체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라든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기대감에 따라서 실적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어떤 반도체를 많이 생산할 것 같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 반도체도 양이 너무 많아요. 그냥 반도체라고 뭉뚱그려 놔서 그렇지. 뭐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의 D램, 뭐 낸드, 그 이에 AP, 뭐 CIS, 지금 현재 PMIC, 뭐 DDI 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반도체가 많아요. 근데 이들 중에서 뭘 제일 많이 생산할 건데 이걸 아셔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건 힌트를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추가적으로 생산은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 어느 쪽에 많이 짓느냐? 삼성이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도 굉장히 핫한 이슈였죠. 바로 어떤 기업을 인수했냐? 하만이라는 이 기업을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겠습니다. 삼성이 인수한 전장회사 하만이 전장회사입니다. 전장회사라는 건 말 그대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뭐 실적이 뒷걸음이다. 지난해 영업이익 81%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이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거의 많이 못 들어볼 정도로 이 인수라는 것이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이 전장 산업을 인수했느냐, 이렇게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구조에서도 인수를 했느냐, 바로 자율주행차 때문에 적극적인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제도적인 개선이 되고 이게 미래 먹거리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첨단 시스템이 들어간 자동차를 보고 이 바로 전장 산업에 뛰어든 겁니다. 이 전장 산업의 대표적으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이미지 센서예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이미지 센서라고 하면 여러분들 카메라 아시죠?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인데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그 뭐라죠? 후진하면은 뒷자리 나오죠? 뒤 후방 카메라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과거에 우리 운전 잘하는 오빠들이 등 뒤로 싹 돌아보면서 여러분 후진하는 시대 지났습니다. 요즘 그냥 첨단 시스템으로 그냥 앞만 보고 그냥 화면에 띄워져 있는 것만 보고 후진해도 충분히 주차 잘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모든 자리가 다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예, 요즘에 전면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만 있으면 전면을 다 찍는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장 기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굉장히 이게 웃긴 건데요. 여러분 대단해 보이지 않죠? 그냥 되게 쉬워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 너무 쉬워 보입니다. 상대 반도체 별거 있어? 근데 여기 진입 장벽 굉장히 높아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는요. 바퀴 죽든 바퀴 푹푹 찌든 폭염이든 어떤 온도에서든, 그리고 심지어 사고의 위험이 있든 어떤 환경이든 만 계속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이 전장 산업에 뛰어든 거예요. 왜? 아무나 따라 못하는 기술력이니까. 삼성전자 말고는 이 업종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뛰어들어 가지고 주도할 만한 자신이 없으니까. 사실 이건 뛰어든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건, 지금 현재 삼성이 만약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 설비를 만들고 추가 공장을 짓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전장 산업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움직일 만한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기업들을 반도체를 검사하거나 검사하거나 혹은 그런 반도체에 추가 납품을 하거나 지금 현재 재료를 납품하거나 하는 기업들이 매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검사라는 기업은 LB세미콘, 테스나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 에너지, 즉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아마 수혜를 가장 많이 볼 만한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아직은 지켜보시면서 다음은 무엇이 될지, 전장산업 부품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무엇이 될지 좀 더 지켜보시면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매력적으로 볼 만한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테스나 같이 검사하는 기업들이 결국에 반도체 장비를 사온단 말이에요. 반도체 장비, 검사 장비. 이거 누가 어디서 삽니까? 이게 한미반도체에서 사죠. 우리나라 국내에서 알아주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계속해서 움직일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제 2차 전지 들어갈 시간입니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아까 전에도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자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 핵심 재료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분리막이죠. 분리막. 이게 분리막이 망가지면 화재가 나요. 그래서 이 분리막이라는 게 안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련된 기업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은 SK I 테크놀로지죠. 제가 이 기업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 조정받을 때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주가가 조정받고 나서 벌써 14%, 13% 뛰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그리고 이 전해 물질을 좀 전액을 생산하는 기업 중에 제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바로 요 기업이죠. 포스코 케미칼. 왜? 이 포스코 케미칼 전액 생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전액을 생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해외 수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현재 과거에 어떤 이슈로 올라왔다고 했죠? 어떤 이슈로 올라왔다? 이 주가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뭐다? GM하고 LG의 합작사의 양극재를 공급한다. 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양극재. 죄송합니다. 제가 전해액이 아니고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를 생산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급등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 관련된 기업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빼놓은 이 전해액 보겠습니다. 전해액은 이온이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요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뭐냐면 동화기업이에요. 동화기업이 최근에 올라갔다 많이 조정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매력적입니다. 아직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 기업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 전액 부분에 있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5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정도 좀 못 미치지만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화기업 같은 경우 굉장히 매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 양극재를 감싸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구리입니다. 구리예요, 구리. 보통 이걸 일렉포일이라고 하는데요. 일렉포일 대표주자 누구죠? 점유율 전 세계 최대 점유율 가지고 있는 거 일진머티리얼스. 일진머티리얼스가 지금 현재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죠. 요 종목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음극재를 감싸고 있는 건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인데 최근에 이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저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거의 뭐 상한가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실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저는 이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은 좀 패스하고 보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면 대표적으로 종목들이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중요해 보이는 건 뭐다? 여기서 2차 전지에서 중요한 건 뭐다? 최근에 제가 강조해 드렸던 1. 해외 수출이 가능해 보이는 기업. 그리고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혹은 국내에서 점유율이 높은 기업. 왜? 이게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니까. 그래 정리해 보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에서 보면은 첫 번째 지금 현재 양극재 생산 기업으로는 포스코 케미컬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라는 케미칼이네요. 그죠? 케미칼. 케미칼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전액 같은 경우에는 동화기업을 보시라 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SKI 테크놀로지 라는 기업을 여러분께서 보시라 말씀드리고요. 여기다가 보너스로 하나만 드릴까요? 보너스로 하나만 드리면 지금 특히나 전액이 가장 대표적으로 동화기업하고 어떤 기업이 있냐면 솔브레인 홀딩스가 있습니다.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 그 둘 중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솔브레인 홀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솔브레인 홀딩스가 왜 중요하면 보통 홀딩스면 지주회사니까 매력 없지 않나요? 라고 하시겠지만 실제 주가는 굉장히 낮아요. 근데 솔브레인 홀딩스가 왜 매력적이냐면 이 솔브레인은 국내예요. 국내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요. 국내 법인이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해외 법인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 SDI라든가 아니면 뭐 LG 화학이라든가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죠. SK라든가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조금 점차
해외에 있는 공장들을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해외에 있는 공장을 만약에 늘린다라고 하면 그 기업들의 납품하는 현지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갖다 날릴 수는 없잖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전액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동아기업하고 솔브레인인데 동아기업은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죠? 이미 고가인 상태여서 뭐 물론 편입해가지고 눌릴 때 다시 가져가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연말 때까지도 괜찮지만 아직 저가인 것까지 한번 살펴봤을 때에는 솔브레인 홀딩스가 매력적이다. 왜 해외 법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가에서 최근에 강하게 튀어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I 테크놀로지는 매력적입니다. 추가적으로 조정받아 더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이 눌림목 자리에서 잡으라고 이미 영상에 말씀드렸잖아. 그죠? 말씀드릴 때 잡으셨어야지 안전하게 가져가면서 일부 먹고 일부 홀딩하고 눌릴 때 다시 사고 이게 가능한 건데 올라가 있으니까 일단 관심 종목에만 남겨두시고 눌림목 자리 기다리시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핵심은 해외 2차 전지 핵심은 그 해외 출입만 가능해 보이는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두 번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사면에 따라서 이 정부와의 딜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평택에 있는 공장이 50조 원 가량이 지어진다라고 했을 때 매력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검사 기업들 그리고 재료 중에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 이외에도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우리가 모든 기업들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웬만한 기업들은 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추가적인 급등을 위해서는 결국엔 실적이 바탕돼야 되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결국 높은 기술력을 통해서 이미 점유율이 높은 종목들이 기업들이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는 1위의 기업들, 1, 2위의 기업들만 충분히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종목들 연말까지 깡홀딩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꼭 알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2차 전지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이런 안전한 종목들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나올 만한 종목들 일주일 안에 승부 보고 싶다 이런 종목들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종목과 시황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이 내용들 같은 경우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어플리케이션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여러분들께서 직접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검색하시면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나오게 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나시면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제가 이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뭐 종목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 제가 뭐 저 잘한다 뭐 자랑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안 그래도 시장이 좋아서 웬만하면 다 급등했습니다. 뭐 거의 뭐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시장이 좋아서 뭐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다만 근데 이런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봤다. 다 놓쳤다. 혹은 난 더 욕심이 난다. 있다 하시는 분들 나는 아무리 해도 나는 90% 승률 안 나오더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나는 혼자 투자했을 때 80% 90% 승률 안 나온다. 난 누군가의 좀 도움이 필요하다. 좀 압축된 정리된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이 상한가 랠리에 단기적으로 급등세 가능할 만한 종목들을 뽑아서 오늘의 추천주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만 싹 깔아 두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 많으니까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종목 중에 역시나 진양제약도 마찬가지죠. 진양제약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혼자서는 투자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단기 급등 가능성 너무 높아 보이죠. 이 10% 정도의 급등세 충분히 5% 정도 수익 챙기는 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 3% 5% 챙기는 거. 최근에 뭐 추천드렸습니까? 우진 추천드렸죠.
급등전 3거래일 전에 정확히 추천드려서 주가가 쐈습니다. 상한가 전부 다 못 먹었겠죠. 그래도 3% 5% 먹는 건 어렵지 않더랐다. 그것도 몇 퍼센트 확률로? 이런 3% 5% 확률 먹는 것 90% 확률로 가능했다. 요것을 여러분들께서 혼자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 반드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종목까지 많은 수익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가 유튜브 싹 찍었는데 어제 말이 많더라고. 사진을 살짝 갖다 놔놨거든요. 그죠? 저도 알아요. 이게 제가 아닌 거. 이제 온라인 마사지를 너무 많이 경락 마사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포토샵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아닌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진 빼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 남자는 누구죠? 난 저 남자 모르는데?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빼봤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그, 잘생긴, 여러분들, 그, 할 말이 없네. 일단 뺐어요.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